안녕하세요. 온기로운 학부모 생활 자녀교육 Q&S,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에 답해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해 고민하시는 학부모님의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할 때 종종 충동적으로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일명 ADHD에 대해 알게 됐는데 아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도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ADHD라면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에 대한 궁금증이시군요. 선생님은 혹시 ADHD를 가진 학생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력이 있다 보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ADHD를 진단받은 학생과 공부해 본 적도 있고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진 친구들과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ADHD를 앓는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특징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들썩거리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는요? 주위의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없나요?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먼 산을 보고 있거나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희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과 유사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DHD를 가진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도 아이가 ADHD가 아닌가 걱정하셨나 보네요. 최근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활동에 적응하지 못해서 ADHD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ADHD를 앓는 아이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점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머, 그럼 사연 속의 학부모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이가 ADHD가 아니더라도 혹은 ADHD가 맞더라도 아이에게는 큰 고통이랍니다. 하긴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상대방과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아이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걱정하게 마련인데요.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이랍니다. 가뜩이나 주의 집중이 되지 않아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데 공격적인 태도 탓으로 친구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늘 우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때문에 아이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ADHD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ADHD는 신경발달 질환이라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받고 적절한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담임 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과 상의한 후 아이의 ADHD 성향이 의심되면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아봐야겠군요. 그렇다면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만약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이가 재채기를 심하게 하여 식탁에 밥풀을 잔뜩 뿌렸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먼저 식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사과의 말을 하고 아이에게는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끔하게 혼을 낼 것 같은걸요? 그렇죠. 의식 있는 어른들이라면 주변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범을 보이고 아이를 혼냄으로써 바른 행동으로 이끌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채기를 하는 아이라면요?
무조건 아이를 야단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다음부터는 재채기가 나올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더 좋기로는 아이에게 괜찮니? 등으로 건강 상황을 물어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켜준 후 주변인에게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맞겠죠. 아, 그렇군요. ADHD도 신경발달 질환이니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했군요. 맞습니다. 질환은 아이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아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ADHD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자신만이 가진 불안이나 조급함으로 자신과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니 이 또한 스스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앞서 재채기를 할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나쁜 행동이 발현된 후에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본다거나 급하게 화가 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는 등으로 말이죠. 그렇군요. 사전에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도해본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완전히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부모님과 선생님, 아이가 모두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약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의 문제 행동이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주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부모님들께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필요하다면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 선생님 그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협조도 꼭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서로 인정하고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도한다면 아이도 언젠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ADHD 혹은 그와 비슷한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